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저는 가끔 매장에서 상담을 할 때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휴대폰을 어떤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자동차입니다. 폰캠의 매장을 주로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 60대, 좀 높으신 분들은 70대 분들도 많이 오셔요. 상대적으로 10대, 20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는 상권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게 갤럭시 S23하고 A34랑 뭐가 다르냐,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한 60대 분들한테 뭐 칩셋, 성능, 램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야지만 이해를 좀 시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를 비교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차이점은 내가 연봉이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사실 집에서 뭐 큰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은 1억, 2억짜리 차를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초년생, 중고등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조금 요금을 내주면 사실 200만원짜리 아이폰도 살 수 있고 갤럭시 폴드 5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휴대폰은 비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성능, 급 이런들 라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휴대폰을 구입할 때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가성비 라인이죠. 갤럭시 A13, 갤럭시 A24 이렇게 모델들은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는 저는 기아의 모닝이나 레이 이렇게 경차로 좀 비교를 해주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아의 레이 모닝도 1000만원대 후반에서 2000만원대 초중반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고로 구매한다면 뭐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그냥 사업용 어떤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운행을 하는 차량이고요. 자, A13, A14, A24 같은 모델들은 대부분 20에서 30만원대 정도의 출고가를 갖고 있고요. 가장 알뜰하게 구매도 가능하고 월 요금제도 뭐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첫 스마트폰으로 많이 구매도 하고요. 완전 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없으신 어르신들께서 그냥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면서 사용하기가 좋아서 구매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또래 분들은 사업용으로 아니면 그냥 업무용도로 세컨폰 하나 장만하실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아 모닝은 그래도 경차기 때문에 연비가 좋고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톨게이트 이런 데 지나갈 때 나름대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휴대폰하고 비교했을 때 A13, A14, A24 같은 모델들도 배터리가 대용량이라 하루 종일 쓰시기에도 충분한데 휴대폰의 성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래픽 성능, 뭐 칩셋의 성능 이런 것들이 뭐 뛰어나지도 않고 해상도가 뭐 핸드폰의 배터리를 빨리 잡아먹을 정도의 좋은 화질을 뭐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오래 쓸 거고, 토탈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굳이 차로 비교하자면 경차인 레이와 모닝으로 비교를 하고 싶고요. 2023년 현재까지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단말기 중에 하나가 갤럭시 A34예요. A34는 5G를 지원해주고요. 출고가는 보통 이제 49만 9천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디자인만큼은 S23 플러스와 후면 디자인만큼은 거의 비슷하고 삼성전자의 2023년 패밀리룩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렴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128기가의 램 6기가의 뭐 방수 방진도 지원해주고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인 OIS도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이용할 때도 큰 무리가 없는 스펙인데 굳이 차로 비교한다면 저는 아반떼랑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반떼는 최근에 나온 차량 아반떼를 제가 얼마 전에 고객님의 이제 스마트폰이랑 그 차량이랑 블루투스를 연결해 드리려고 제가 차에 타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보고 차 안에 실내를 잘 봤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아반떼가 이 정도였어? 이렇게 아반떼가 공간도 넓고 고급스럽고 안에 인포테인먼트도 되게 잘 돼 있고 내비도 거의 일체형 같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는 사실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차량이 BMW X5인데 차량의 실내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의 2020년, 2021년 이때쯤 실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내만 봤을 때는 제 거보다 더 예쁘고 유니크한 거예요. 아반떼 역시도 현대자동차의 그 패밀리룩 같은 실내 디자인을 갖고
넉넉한 공간,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좀 접근하기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그리고 많은 판매량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랑 비교했을 때는 A34 수준으로 좀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다. A34랑 S23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자 고객님, 아반떼를 타고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혹시 뭐 그랜저를 탄다고 1시간 만에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 내가 사용하는 기능하고 이런 게 한정적이면 그냥 영상 보고 내비 쓰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간단한 게임 정도 했을 때는 A34를 쓰나 S23을 쓰나 똑같다. 그런데 S23 살 돈을 아껴서 A34를 사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시불로 구매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고 통신 요금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내가 그냥 저렴하게 유지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갤럭시 A34를 굳이 비교하자면 아반떼랑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A54, 갤럭시 퀀텀4죠.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잘 팔리고 정말 저희 매장을 먹여 살리는 모델인데요. 갤럭시 퀀텀4를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소나타 정도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소나타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소나타를 타면 그냥 좀 잘 사는 집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소나타가 약간의 좀, 사실 소나타를 잘 살펴보면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차 같습니다. 뭐 차량의 가격도 그렇고 차 안에 실내,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차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소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 3,000만원대 초중반에서 출고했을 때는 굉장한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가끔씩 택시를 탔을 때 소나타 택시를 타보면 뒷자리가 태평양이에요. 뒷자리가 너무 넓고 공간도 좋고 트렁크도 넓고, 그리고 연비 나쁘지 않고 차량도 디자인도 괜찮고,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스마트폰 구간에서 비교했을 때는 갤럭시 퀀텀4랑 좀 비슷하다. 갤럭시 퀀텀4가 128기가의 내장 메모리에 외장 메모리까지 확장이 되고 배터리 5000mAh에 방수 방진되고 램도 8기가예요. 성능 또한 이제 S 시리즈 못지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넘치는 모델이고 앞으로도 올해 안에 쭉 구매를 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소나타 정도면 스마트폰에서는 퀀텀4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S23, 23 플러스, 23 울트라, 플립5, 폴드5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S23은 그랜저, S23 플러스는 뭐 제네시스 G80, S23 울트라는 제네시스 G90이랑 비교를 하고 싶고요. G 플립5는 국내 차량보다는 벤츠나 BMW에 비교를 하고 싶은데, BMW의 그 2인승 로드스터 있어요. 유니크한 디자인에 작고 차가 잘 나가고 뚜껑이 따지는 그런 좀 진짜 예쁜 차인데요. 그런 차랑 좀 비교를 해주고 싶고, 폴드5는 벤츠의 S클래스 아니면 BMW의 7시리즈랑 좀 비교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그랜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폰은 S23입니다. 가격대가 S23이 1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A시리즈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량에서도 그랜저가 아반떼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랜저는 항상 새로 나오면 몇 달 동안 판매량 1등을 차지하고 조금 지나더라도 항상 3위에서 4위 안쪽으로는 들어가 있거든요. 뭐 친구한테 뭐 살래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랜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냥 멍하니 밖에만 봐도 그랜저는 정말 많이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S23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최근에는 70대까지도 좀 성능 좋은 폰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S23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사실 비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무난하고 일반적인 폰을 찾으시면 S23을 구매를 하면 되고, 자동차에서는 그랜저를 사면 되겠죠.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S23 플러스는 S23하고 성능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크기만 더 큰데 제네시스 G80이 그랜저보다 실내가 더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아무래도 그랜저보다는 더 윗단계다. 왜냐면 조금은 이제 승차감 부분도 조금 좋고, 일단 가격대가 그랜저보다 제네시스가 좀 많이 비싸죠. 그리고 제네시스의 여러가지 소재들, 고급스러움 등등이 있기 때문에 폰에서 비교를 하자면 S23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드로이드 지정에서 가장 고사양 하이엔드 모델인 S23 울트라를 비교하자면 현대 제네시스의 G90이랑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구공을 제가 타보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봤을 때는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그런 마크만 떼고 봤을 때 전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공 정도면 국산 차량 중에서는 가장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서 보면 가장 좋은 폰인 S23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는 딱 맞다.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S23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 그냥 기안급 차량으로 비교를 해요. 한 50대 60대 고객님들이 S23 울트라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그런 승차감, 오래 써도 핸드폰이 느려지지 않고 가장 좋은 카메라, 그 다음에 가장 배터리가 크고 연비도 좋고 S펜이 있어서 다양한 활용성도 있고 고급스럽고 한 5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네시스 G90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10대 20대 분들이 아무리 돈이 좀 있는 여유 있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10대는 차를 구매할 수 없으니까 패스하고 20대 30대 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다 해서 290을 안 사죠. 그만큼 스마트폰에서도 10대 20대 30대 분들이 S23 울트라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크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S23 울트라랑 G90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립5는 제가 BMW의 2인승 로드스터 G4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플립5 보면 경쾌하고 빠르고 유니크하고 디자인 예쁘고 혁신적이고, 하지만 가장 최악의 단점이 승차감이 안 좋다. 뭐냐면 핸드폰을 쓸 때 뭔가 액정의 그 사이즈도 조금 불편하고 좁고 터치감도 조금 애매하고, 또 뭐라고 할까, 배터리도 굉장히 빨리 달고 충전도 살짝 하면 충전이 되고 또 금방 쓰면 금방 달고, 그 대신에 예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그 마력, 그 뭔가가 있다. 이게 결국엔 저는 2인승 스포츠카라고 좀 비교를 해서 BMW, G4 이런 거랑 비교하고 싶고, 조금 더 후하게 쳐주자면 포르쉐의 박스터, 718 박스터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폴드5는 BMW 7 시리즈, 벤츠 S클래스랑 비교를 했는데 가장 폴드5가 가장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주로 40대, 50대, 60대 이 정도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단말기이기도 하고, 핸드폰의 그 가격대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벤츠, BMW의 가장 기암급 모델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이폰은 어디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폰 14, 15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랑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14, 15는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4 프로, 15 프로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X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